자,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서 생명 복제에서 인간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크게 인간과 관련해서 동물과 관련해서 두 개를 보는 거야, 나눠서. 근데 생명 복제와 관련해서 인간 복제는 자, 태어나기 전에 아까 우리는 죽음 관에서는 태아를 봤습니다. 태아. 그리고 배아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이 배아는 수정된지 2에서 8주까지의 태아 이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명이 만능세포 혹은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라고 별명이 만능세포예요. 아직 수정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 부위로든 다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세포라고 이거를 대량 복제해서 사람이 팔 잘렸을 때 팔 이식하는 식으로 사용할 때 실험해도 되느냐, 복제할 수 있냐. 그리고 밑에는 여기는 배아 복제고 배아 복제, 줄기세포 복제입니다. 밑에는 개체 복제인데 복제 인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조금 더 논란이 심하겠죠. 이런 거 두 개 볼 거고 동물 복제는 조금 더 논란이 덜해요. 그래서 각국에서 조금 이제 계속 실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 성공했어. 아직 상용화는 이전이에요. 너무 불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이 많고 해가지고 뭐 복제형 돌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이 동물 복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약간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거 볼 거고. 다음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는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하는 거에 유전자 조작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체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체세포 치료, 체세포 유전자 치료. 다음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했다. 생식세포. 뭐만 생식세포를 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 딱 정자, 난자만 생식세포다. 인간 번식과 관련된 유전자죠. 생식세포 유전자는. 감수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몸의 연쇄가 46개인데 23개로 구성되는 게 정자 난자뿐이래요. 감수 분열을 하는 세포만 생식세포고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내가 화상으로 팔이 다 탔다. 새 살갗을 이제 복제할 때 다른 몸에 있는 세포를 그대로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식하면은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대요. 이건 체세포 유전자 치료인데 이거는 번식하고 관련되지 않지. 그래서 다음 내 아들내미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내가 팔을 10개 만들 수 있거든. 체세포 유전자 치료해가지고 체세포를 복제해서. 근데 내가 팔이 10개 된다고 해도 내가 놓는 애는 팔이 2개 달릴 거라고. 근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내 아들내미가 뭐 팔이 10개 달린 채로 나타날 수 있어. 내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쭉 팔이 10개 달린 채로 인간 유전자 종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더 논란이 심할 겁니다. 근데 이게 뭐랑도 연관돼서 더 논쟁이 심하냐면 우생학이라고 해요. 인간이 우열이 있고 인간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우생학이라고 한다. 나치가 그 유대인 학살할 때 명분이 그거였다. 열등한 유대인이 우월한 독일인과 섞이면 안 돼. 걔네는 이제 불결한 애들이니까 유전자 혼종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 다 학살해야 되면서 학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 개량을 위한 유전자 치료.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 목적이 아닌 거지. 유전자 조작인데 치료 목적이 아닌 인간 유전자 조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내 아들내미가 더 IQ가 높게, 눈 색깔이 파랗게, 뭐 시력이 더 좋게, 키가 더 크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안 할 거냐 이런 문제죠. 논쟁이 심해요. 이거는. 하고 동물 실험은 여기도 찬반 논쟁이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이걸 포기하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 이런 것도 동물 실험을 하거든. 실험을 하되 조금 제한적으로 동물 고통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절충안 정도 나옵니다. 다음 생명권과 관련해서 인간 생명 논쟁은 없어요. 인간 생명권이 존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자기도 인간인데 없고 다만 동물 권리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인간 중심주의 이런 거 있었어. 고대 근세까지의 서양 철학이 주로 이적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인간만큼 동일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해 크게 문제가 없어라는 입장이고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권리를 동등한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벤담, 레건, 싱어 이런 사람들 볼 건데 여기 파트는 통째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할 거야. 자연관 파트에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는 식물까지 권리가 있다는 거고 생태 중심주의는 무생물까지 자연환경 자체가 전부 다 내재적 가치,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라서 그 파트 중에 두 개를 떼온 거거든. 내신 시험 칠 때는 이게 들어가요. 근데 너도 이거를 통째로 3학년 1학기는 시험 범위가 많잖아. 그걸 통째로 빼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 나오면 그때 다시 합시다. 일단은 뒤에서 한꺼번에 볼 겁니다. 한꺼번에 통째로 넘어가는 식으로. 요건 안 합니다. 요새는 뭐 3학년 1학기 대신이나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거 안 나와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내용 한번 읽어봐라. 나중에 뭐 육아, 불가, 도가에서 뭐 생명을 이런 식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불사회생의 계율 이런 거 다 앞에서 한 거고. 넘어갑니다.
자, 인간 복제 찬반론인데 인간 복제 두 가지 있다 그랬지. 배아 복제랑 개체 복제다. 배아 복제와 개체 복제. 근데 배아는 뭐가 배아냐면 배아 수정 딱 될 거 아니야. 정자 난자가 맞나? 그 상태에서 2주가 지나서 8주 전까지의 개체를 배아라 그래. 8주 이후는 태아입니다. 태아. 근데 태아 할 때 아자가 한자가 다 되죠. 여기는 싹 아자야. 시바라 할 때 그 아자입니다. 근데 태아부터는 아이 아자를 씁니다. 거기는 인간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아직 제대로 인간 형상이 갖추어지지 않은 세포 덩어리인 거죠. 인간으로 볼까 안 볼까 조금 애매한 상태. 그래서 이 상태의 세포를 대량 이제 복제한 세포를 뭐라 그러면 배아 줄기 세포라는 단어로 써요. 배아 줄기 세포입니다. 수정 후 2에서 8주까지의 태아에서 추출한 줄기 세포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 세포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그 황우석이라고 그 우리 시대에 내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요새 최근에는 약간 초전도체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규모를 크게 했어요. 이게 모든 신체로 분화 가능한 세포잖아. 유전공학의 도치죠. 그래서 야 나는 내가 서울대 교수님이었거든요. 박우석 씨가. 그래서 내가 서울대 교수고 이 배아 줄기세포 복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배아 복제 실험에 성공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세포를 대량 양성할 수 있어서 모든 질병 있는 신체 부위를 다 대체할 수 있어라고 광고가 됐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조작으로 밝혀져가지고 엄청 이제 국제사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도 그렇고 많이 이제 좀 성찰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황무석이 그 얘기했던 거가 나는 뭐 퍼포먼스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 사람들 모아놓고 뭐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이 실험을 성공해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리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박수하고 했단 말이야. 그때는 되게 국민적 스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찬성 입장은 이런 거야. 배아는 아직 배아 복제할 수 있다. 얘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포 덩어리지. 대량 복제해도 돼. 그게 문제 없다. 그리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다. 누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느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에서 현수야 공리의 원리 뭐예요? 공리의 원리.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야. 그때의 최대다수 최대 행복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행복을 최대로 늘리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뭐 고통도 못 느끼는 세포 덩어리를 막 실험해가지고 질병 치료 장기 복구하면 살아있는 인간의 효용이 높아지죠. 그러면 다 사회적 효용이 올라오니까 정당하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 입장에서는 복제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다. 이 얘기를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아까 낙태할 때 봤다. 낙태랑 거의 차이가 없다. 여기 나오는 논리들은. 낙태는 8주 이후의 8주 이후의 수정란을 태아라고 하는 거고, 이건 8주 이전의 수정란을 배아라고 하는 거죠. 얘도 인간으로 자라날 거고 태아도 인간으로 자라날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입장이 반대 입장이야. 그러니까 복제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다. 인간으로 자라날 뭐가 있는 거지? 연속적 과정인 거지. 연속적 과정. 그래서 이거 태아든 배아든 똑같은 논리로 나와요. 태아든 배아든 간에 배아 혹은 태아와 성인 뭐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로 나옵니다. 찬성 입장인가 반대 입장인가? 발달 단계를 서로 구분할 수 없다고. 배아 복제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입니다. 발달 단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연속적 과정에 있다고.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여기부터는 배아, 여기부터는 태아, 여기부터는 인간 이렇게 구분을 못한다고.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동일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래서 배아 복제 반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다. 실제 기출 선치입니다. 연속적 과정으로 있어서 인간과 동일한 칩이다. 그리고 난자학고 과정에서 여성 인권이 손상될 수 있고 여성 인권이나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복제 실험을 하면 안 된다. 여기 나오는 논거들은 똑같이 태아 얘기할 때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종의 구성원 넣는 거, 종의 구성원 넣는 거. 같은 종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연속성 넣는 거, 용성성 넣는 거. 연속적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함부로 실험하면 안 돼. 다음 잠재성 넣는 거. 잠재적인 존재죠. 인간 태어날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실험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동일성 넣는 거. 인간과 배아나 뭐 태아나 이런 게 다르지 않다. 최종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까지가 배아 복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개체 복제는 복제 인간이에요. 복제 인간. 요 찬성 논거가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불인 부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인간이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자기 유전자를 아래로 남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성생식하는 거죠. 환경 변화에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근데 불임 부부는 뭐 부모님 중에 아빠든 엄마든 정자 혹은 난자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가 없는 거지. 유전적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요 개체 복제는 인간 복제는 정자 난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체세포 복제 개념이야. 그래서 정자 난자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 있는 그대로를 동일한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유일하게 자기 유전자를 유전적으로 연결된 아이를 출산 가능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불임 부부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 이게 유일한 찬성 근거예요. 이거 말고 찬성 근거가 없다. 논란이 좀 심하겠죠. 국제적으로는 이제 인간 복제는 하지 말자고 합의가 돼 있는 상태야. 선언 같은 거 한번 해가지고 뭐 만약 이런 거 실험하려면 이제 국제적으로 공적을 쫓길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실험을 해야 돼요. 매드 사이언티스트에게 좀 많은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이거는 아래쪽은 밑에 이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인데 반대 입장에서 뭐라 하면 복제 인간은 혹시 나랑 동일한 유전자가 대량 복제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생겨 뭐 보미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미 어머니가 슬퍼하시다가 그냥 보미 복제품 1, 2, 3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보미에 대한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보미의 독자성, 개체성, 희소성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반박해요. 인간 희소성이나 존엄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뭐라고 이걸 재반박하는 거냐면 자, 쌍둥이도 유전적으로 완전한 동일성을 가지잖아.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 완전 똑같이 생겼죠.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일란성 쌍둥이 둘이를 완전 동일한 개체로 보진 않는단 말이야. 왜? 걔네가 각자 독자적인 개체로 다른 경험을 해가면서 성인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랑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근데 쌍둥이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걔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복제 인간도 별개의 경험,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존재잖아. 그럼 당연히 걔네도 독자적 개체로 인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야? 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여기 반대는 가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거다. 가족관계에 혼란. 복제 인간이 되면은 기존에는 엄마 아빠 있고 자식 낳아가지고 뭐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쭉 대가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내 유전자를 닮은 아들 딸을 낳아. 그러면 걔는 내 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형제입니까? 아니면 나랑 동일인입니까? 기존의 가족 제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제도에 혼란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아직은 불안전하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몰라요. 불치병 이런 걸 달고 태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전적 결함 때문에. 그리고 인간 고유성이 위협됩니다. 아까 반박했던 요 얘기고 나랑 동일한 유전자가 많이 나타날 거면 문제 생기면 다시 보미 2, 3, 4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완전한 유전 형질을 가지고 그러면 고유성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겁니다. 인간 생명이 도구가 되겠죠. 칸트가 되게 싫어하겠지. 그래서 장기내내 등을 통한 복제 뭐 이런 거 영화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라고 고전 명작 중 하나인데 설명했죠? 설명 안 했나?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자, 영화 보면 이제 남녀 주인공 있는데 얘네가 어디 외딴 섬나라에 격리돼서 살고 있어. 바깥에는 뭐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 주기적으로 추첨을 해. 그래서 위에서 나온 갈디가 이제 추첨 돌려가지고 로또 막 당첨되는 식으로. 그래서 추첨에 당첨되면 저 멀리 다른 이제 외계 행성으로 다른 인류의 개척지 행성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당첨되면 축하해 다시 볼 수는 없죠. 축하해 가면서 잘 살아 행복해 말하면서 축하해주고 했는데 진실은 뭐였냐면 이 섬 자체가 아일랜드가 원래 있던 본토에 있는 인간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만든 장기이식용 복제 인간 수용소 비스무리한 거 양성소 같은 거였던 거지. 그래서 당첨이 되는 거는 저 다른 행성 개척지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본체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신체 이식하고 죽으러 가는 거야. 이걸 뒤늦게 깨닫고 본토로 간 다음에 다 게임판 치면서 끝나는 영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사람을 이제 장기이식용으로 막 소 가축 기르듯이 기를 수 있는 그런 복제 이런 폐해를 지적한 영화인 거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인간 정서성이 해소된다. 장기 이식을 위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다음 여기 개체 복제였고 다음 동물 복제 찬반론입니다. 동물 복제인데 이거는 찬성 입장이 사실은 조금 아직 실험 단계라서 찬성 입장이 조금 우세한 편이야. 우수한 품종을 개발 유지할 수 있고 희귀동물 보전, 멸종동물 보존할 수 있다 이런 거.
주라기 공원에서 모기 피에 들어가 있는 옛날 공룡 데이터 유전자 이런 걸 개체 복제해가지고 공룡을 부활시킨 게 주라기 공원 영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대 입장은 뭐냐면 동물 복제하게 되면은 우수한 품종 개발하는 거잖아. 슈퍼소, 빨리 자라고 식량을 적게 먹고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슈퍼소만 쭉 기를 거라고. 원래 이제 여러 종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나중에 혹한 기후가 덮쳐가지고 먹을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 덩치 큰 애들은 다 굶어 죽어가지고 소라는 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려면 종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슈퍼소만 기를 거라고. 빨리 자라는 소. 그럼 종 다양성이 저해되면 환경 변화에 이제 소가 멸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원래 이게 암컷 수컷 교배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생산되는 그런 식으로 쭉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위배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거잖아. 인간의 시장을 건드리는 거지. 자연 질서 위배. 그다음에 동물 생명이 인간 유용성을 위한 수단이 된다.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반대할 거예요. 이렇게 동물 복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제일 전에 봤던 거 유전자 치료입니다.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체세포 유전자 치료랑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야.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만 생식세포다. 자, 처음에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 물질을 어디에 삽입하냐면 체세포에 삽입합니다. 정자, 난자 빼고 다른 세포에 삽입한다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자기 세포가 자기를 1대1로 복사하는 개념이에요. 여기도 세포가 늙어가지고 계속 죽겠죠. 죽으면은 그만큼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서 이전 세포를 대체하면서 쭉 이제 신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를 유전 물질을 세포에 삽입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식과는 번식과는 관련이 없어서 자식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덜합니다. 하지만 검토는 필요하다. 그래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의 유전 물질을 삽입하는 거고 변형된 유전자가 후세대에 직접 영향을 끼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논쟁이 조금 심합니다. 찬반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찬반이 있다 정도거든. 찬반이 있다. 요거는 밑에는 적극적 우생 찬반이라고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밑에는 적극적 우생학은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걸 적극적 우생학이라고 한다. 밑에서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봅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유전 질환을 근절하려는 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요. 당뇨병 이런 게 유전병이래요. 부모 세대에 당뇨병이 있으면 자식 세대도 당뇨병 발병 확률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 당뇨병 발병 확률이 높으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당뇨병을 앓을 거니까 미리 당뇨병 유전자를 없애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부모가 자율적 선택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래 세대가 자기 결정권 여부를 미래 세대의 자기 결정권 침해입니다. 미래 세대 동의 여부 불확실. 미래 세대 동의 여부가 불확실. 탈모도 유전병이거든. 탈모 현대인의 질병이죠. 근데 탈모가 지금은 되게 미관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탈모 고쳐야지 하는데 먼 훗날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가 전부 다 탈모는 미관이 안 좋으니까 전부 다 풍성한 머리 수술을 만들자 해서 탈모 유전자를 제거했어. 그래서 먼 미래 세대에는 모두가 풍성충이기 때문에 탈모가 좀 유행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막 머리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자라는 거지 머리가. 그래서 우리 부모는 왜 탈모 유전자 그거 죽여가지고 내가 일일이 머리를 밀게 만드나고 미래 세대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미래 세대가 아무리 유전적 치료를 목적으로 병 치료한다고 유전자 조작을 가한 거지만 미래 세대가 병 걸리고 싶을 수도 있지. 탈모는. 그래서 미래 세대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안 태어났으니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다. 이런 게 반대 입장이고. 그리고 새로운 유전병 치료를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용입니다. 경제적 효용.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럼 아마 처음에는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자녀 세대 무칠병을 고칠 수 있다,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하겠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개발도 많이 들어가고, 고용된 인원도 많을 거고, 경제적 부가치 창출도 클 거라고. 엄청 큰 새로운 시장이 연구 분야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효용 창출이 클 텐데, 근데 단점은 그게 돈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될 거예요.
자녀 세대의 유전병을 고칠 수 있어. 너 왜 부모님, 나 탈모로 태어났어. 부모님 왜 저는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나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다면 탈모 유전자를 제거하고 나타나겠지. 태어나게 했으니. 그래서 분배정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분배정의가 어긋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찬성 입장은 유일한 유전병 치료법이에요. 유전병은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거죠. 그 어머니가 유방암이다 그러면 자녀 세대에도 딸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많거든. 할머니랑 엄마랑 다 유방암이네. 나도 유방암 걸리겠다 이러면서 뭐 미국의 무슨 여배우 이름을 내가 까먹었습니다. 미리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가만히 냅두면 어차피 암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좀 가슴을 잘라낸 거죠. 근데 그렇게 사후 처치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가슴을 안 잘라도 유방암에 안 걸리는 유일한 방법이 유전자 치료밖에 없잖아.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유전병 치료법 이거 말고 뭐 있어? 의학적 용이성이 클 거고. 사실 나중에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느니 정자난자 단계에서 그 유전자를 없애는 게 차라리 비용이 쌀 수도 있는 거죠. 고통도 훨씬 덜할 거고. 그래서 유일한 유전병 치료법이다 라는 식으로 찬성하고, 반대로 하지만 아직 제대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상 실험도 없고 쌓여있는 데이터도 적어. 그래서 무슨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부작용이 가능하다.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임상적 위협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다음, 찬성 입장에서 병의 유전 방지로 다음 세대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 다음 세대의 고통을 예방시킨다. 유전병 치료 방법이 일단 유전자 생식구 유전자 치료밖에 없으니까 탈모 유전자든 당뇨병 유전자든 유방암 유전자든 제거하면 다음 세대는 그 고통을 그 유전병을 안 겪을 수 있으니까 고통 예방이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유전자 개량 욕구를 자극해서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우생학. 적극적 우생학을 조장할 수 있어요. 우생학은 인류를 유전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아까 나치 얘기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결한 유전자, 불순한 유전자고 개량, 우월한 독일 유전자가 섞이면 안 되니까 대량 확산한 거라고. 그래서 인간 개량과 관련된 학문이 우생학인데, 이거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원래는 유전병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 거야. 유전자 치료죠, 치료. 근데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자 조작을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적극적 우생학. 이걸로 흐를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적극적 우생학도 찬성받는데 여기는 사실 반대 입장이 많습니다. 인위적 인간 개량이죠. 그래서 적극적 우생학 찬성 입장에서는 개인 선호 자율성 보장을 위한 선택권 존중이다. 부모 세대의 선택권이죠. 나는 옛날부터 금발머리가 되게 좋던데, 나는 파란 눈동자가 좋던데, 내 아들은 내가 한국이니까 강제로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일 거 아니야. 근데 부모 세대가 자식의 눈동자 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부모 세대의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적 선택 범위가 확대돼요. 생식적 선택 범위 확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그 중에 골라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뭐 허리 사이즈든지 뭐 머리 크기든지 뭐 팔 길이라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 세대의 이제 유전자를 결성할 수 있으니까 선택 범위가 훨씬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개인 만족이나 사회적 공리는 더 크게 증진되겠죠. 근데 단점은 미래 세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요. 자기결정. 내 눈동자가 노란색이 되고 뭐 녹색이 되고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죠. 부모가 결정한 거잖아. 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계층 간 유전자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성형하고 뭐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훨씬 예쁘고 뭐 아름답고 키 크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가 되면 무조건 이쁘고 아름다울수록 돈이 많을 거야. 부모 세대가 유전자 조작을 했을 거니까. 저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유전자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계층간 위화감이 훨씬 커지겠죠. 네가 왜 멍청하고 네가 왜 키가 작고 네가 왜 못생기게 태어났어? 부모가 돈이 없어서니까. 이것도 나름 엄청 큰 사회 문제, 양극화 문제로 대두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환원론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유전자 환원론.
야,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노력을 안 해서. 왜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하는 유전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지?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유전적 사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유전자는 네가 태어나는 순간 결정나는 거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전자 굴뚝같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주체성 이런 게 다 없는 거죠. 유전자 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 우세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어. 하버마스는 저 뒤에서 소통윤리라는 단어에서 더 깊게 나올 사람입니다. 네, 나중에 요 얘기할 거야. 의사소통의 합리성. 그래서 그 모든 사회 문제를 결정할 때 이성적인 대중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하에 사회 규범 규칙 같은 걸 정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걸 그 장소를 공론장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공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소라고. 공론장 이건인데 이 하버마스가 생각하기에 이 적극적 우생학을 통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공론장에 참가해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유전자 간섭에 대해서 적극적 우생학은 치료 목적의 유전자 개입 이거는 예외입니다. 치료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부모 세대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격적인 자율적상 정체성이 위협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론장에 가가지고 저는 좌파를 지지합니다, 우파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정치적으로. 근데 적극적 우생학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야 근데 너 그거 네가 진짜 그거 지지하는 거 맞아? 너네 부모님이 네가 좌파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유전자 조작한 거 아니야? 그건 사실 네 의견이 아니라 네 부모님 의견이잖아. 그러면 얘를 동일하게 좌파 성향을 지지하는 한 표로 똑같이 칠 수 있냐고. 그래서 세대 간 평등을 혹은 균등을 일그러뜨린다, 깨뜨린다라고 얘기해요.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세대 간 평등의 기회를 이제 부정한다는 거죠. 타인과 평등한 자격으로 공론장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공론장. 세대 간 균형을 뭐 회복시킨다 이게 오답선지로 나와. 세대 간 균형을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대 간 불균형을. 다음 이거는 이제 인간 실험, 인간 유전자 치료 뭐 이런 거였고 동물 관련해서는 동물 실험입니다. 이거는 생명공학 관련된 거야. 이것도 생명공학에서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제세포 뭐 이런 거. 동물 실험, 이게 생명공학에서 동물과 관련해서 동물 실험이 나오는데 찬성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이야. 동물이 인간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인간이 더 중요하니까 동물 실험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이거는 요 단어만 따라. 여기는 이제 반대 입장은 동물 중심주의라서.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은 없습니다.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고기 먹고 하면 안 돼요. 다. 그래서 동물이 인간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하면 안 돼. 그리고 동물 실험하면 안 되라는 입장입니다. 자, 동물 실험 찬성 입장에서는 요 얘기가 생물학적 유사성 얘기가 찬성 입장이란 걸 알아야 돼. 뭐 나중에 이게 나올 건데. 이거랑 구분해야 된다. 동물이 인간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랑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는 입장이랑 반대 입장이야.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여기는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니까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야. 요거는 찬성 입장이다. 용어 보고 생물학적 유사성이라 용어 보고 동물 실험 찬성으로 고를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생물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이 동물 실험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부작용 케이스가 나올 거다. 교과서에는 탈리도마이신이라고 그 입덧 치료제 나오거든요. 임산부 입덧 치료제. 근데 이거를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토끼 임산부가 이걸 하니까 뭐 진정 효과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임산부 입덧 치료제로 엄청 약을 많이 팔았어. 실제로 그거를 먹으니까 입덧이 훨씬 덜하고 임신했을 때도 뭐 정상적으로 잘 활동이 되더라 했는데 애를 낳아 보니까 막상 기형아 출생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쭉 원인을 찾아보니까 탈리도마이신 입덧 치료제인 줄 알았는데 기형아를 유발하더라. 그러면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니까 토끼를 가지고 실험했더라도 인간한테 무슨 효과가 날지 영향을 끼칠지를 모르는 거야. 유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동물 실험을 좀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지.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한테 무조건 적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가니? 좋아요. 여기는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 실험으로 인간 생명 건강을 보호할 효용이 크기 때문에 실험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는 실험을 통해 얻는 효용이 동물의 고통인지를 알 수 없다고 정확히.
동물이 막 1000, 100만, 뭐 10만, 100만 이렇게 고통을 얻는데 인간이 10인지 100인지 잘 모르는 그 불확실한 효용을 위해서 너무 큰 고통을 동물에게 부과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험하지 말자 입장이고. 다음 동물 실험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봐요. 야 그럼 그거 전부 다 임상 실험할래? 사람 대상으로 그 실험할 거야? 임상 실험도 하는데 임상 실험은 보통 동물 실험을 다 거치고 최종 안정성 확인 단계에서나 임상 실험을 해 인간을 대상으로. 근데 그거 없이 동물 실험도 안 거치고 바로 인간에게 실험할 거야? 그렇게 위험성 큰 거를?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해야지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야 너네가 열심히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간 세포 실험 같은 거 있잖아. 세포는 그냥 세포 덩어리 조직돼가지고 거기다가 뭐 유전자 막 조작했을 때 이게 무슨 영향 끼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하면 되잖아.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잖아. 얼마나 요새 기술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동물들을 굳이 고통을 주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실험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너네가 방법을 안 찾아봐서 그런 거지. 동물 실험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실험이 있기 때문에 네가 대체로 기회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해서 오히려 이게 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 실험 하지 말자. 구분해야 돼요. 여기는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게 찬성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구분하는 문제로 보통 나옵니다. 마지막 이건 3R 원칙인데 알아만 돌아 내신에서는 많이 나왔거든. 내신에서 많이 나왔는데 모의고사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그냥 동물 실험할 때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자고.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뭐야? 대체하다죠. 대체. 그다음에 리덕션 뜻이 뭡니까? 감소, 줄이다는 얘기죠. 감소. 그다음에 리파인먼트 정교하다라는 뜻이죠. 정제하다, 정교하다. 그래서 정제, 정교화. 그래서 가능한 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동물 실험 말고 다른 실험으로. 그다음에 동물의 수를 감소한다. 고통받는 동물을 줄이자는 얘기고. 정교화. 그래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 기법 같은 걸 사용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선지부입니다. 선지. 인간 복제 찬반론 찌우 68번. 인간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배아 복제에 찬성할까요? 아니죠. 이거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니까 배아 복제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하고 동일하게 다뤄야지. 복제 실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존엄한 존재인데 배아는. 현수야. 자, 69번.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가 신체 기관이 형성되지 않은 단순 세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없다고 봅니까? 맞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기준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거를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쾌고 감수력이 없지. 세포 덩어리잖아. 보통 토각 세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도덕적 고려가 대상이 아니야. 도덕적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해도 된다고 공리주의에서는. 그래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없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시연아, 자 70번.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봅니까? 배아를 반대하는 입장. 아니죠. 배아 복제를 반대하니까 도덕적 지위가 동일하는 거지. 복제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대량 생산해서 복제하고 보면 존엄성을 위배하는 거죠. 봄이 자 인간 개체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체 복제를 통해 불임 부부 어디 나온다 그랬어? 불임 부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개체 복제에 대한 유일한 옹호는 거다. 불임 부부 얘기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유전자를 얻을 수 있는 불임 부부니까 정자 난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서 유일하게 개체 복제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 복제 찬성 정도로 나와요. 다음 유전자 치료 찬반론 우생학 관련이다. 적극적 우생학 관련해서 시연아 72번 하버마스는 자질 강화를 위한 배아 유전자 조작은 세대 간 균형을 회복시킵니까?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해야 돼. 자녀 세대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개인한테 부모 세대의 의사가 자녀 세대에 더 많이 투영돼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않고요. 현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에이즈다.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도록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 이까지를 뭐라 그럴까? 쭉 내용이 되게 많은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도록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우리가 저 위에서 어떤 용어로 썼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치료 목적이죠. 치료 목적이잖아.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 아닌 유전자 조작을 적극적 우생학이라고 한다고. 우생학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기술은 인간을 개량하는 우생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까? 있는 거야.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단점 중 하나가 비판점 중 하나가 적극적
너 이제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치료 목적이든 아니든. 그러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안 할래? 당연히 다 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옵니다. 진짜 우려가 있는 거야. 찌우 유전자 교장 기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봅니까? 맞아요.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나는 금발이 더 좋아, 흑발은 좀 별로라고 생각해 라고 금발 유전자를 바꾸잖아. 이게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금발이든 흑발이든 뭐 은발이든 뭐 백발이든 뭐예요? 그냥 머리 색이죠.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건 그러면 흑인의 피부색이 열등하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유전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교정 기술 반대하는 입장. 그러면 너 금발을 네가 선택권이 다양해서 금발을 선택한다는 거는 금발이 최고 우월한 유전자라는 거야? 다른 건 다 열등하다는 거야? 라고 비판한다고 지금.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고 본다고. 그냥 머리색일 뿐이야. 피부색일 뿐이야. 너가 금발하면 금발 아닌 애들은 다 열등한 인종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부당하다고 봐요. 5다5. 75번. 시연아. 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찬성 반대 공통점입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학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맞을까요? 고려해야 돼. 근데 치료 찬성에서는 이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줄 거라는 얘기고 긍정적 결과를 고려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자식 세대의 고통을 유전병 치료를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유일하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하자. 반대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정적 결과를 많이 가져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우생화로 번져가지고 유전적 격차를 늘리고 세대 간 격차, 세대 갈등, 이런 거, 그 계층 갈등 이런 걸 더 많이 초래할 것이다. 사회가 더 혼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고려해서 반대. 그러니까 입장은 다른데 부정적 결과, 긍정적 결과, 초점을 맞추는 파트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둘 다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라서 옵니다. 하고 뒤에 요것도 저번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를 5분 동안 풀어보고요. 5분이니까 풀이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쟁점을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푸는 팁이 일단은 내용을 구조화합니다. 구조화. 그래서 갑 입장은 자, 불치병 관련 의자 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 계시다. 유전자 치료하자는 입장이죠. 그러면 유전자 치료가 있고 유전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중에 체세포 유전자 치료 있고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우생학 치료가 있잖아. 우생학은 치료 아니죠. 그냥 유전자 조작하자는 거잖아. 근데 갑 입장에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할 수 있어 없어? 갑 입장에서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을 입장에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한정해서 허용돼야 되네. 그러면 을 입장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돼 안 돼? 한정해서 허용되니까 안 돼. 우생학 돼 안 돼? 그럼 당연히 안 돼. 자, 그럼 을 입장에서 아닙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합니다. 우전에 의해 생기는 후세대 질병을 예방하면서 후세대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는 거야. 이거는 뭐가 더 빡세, 뭐가 더 논란이 많겠어. 적응했을 때 생식세포 치료가 훨씬 더 논란이 많단 말이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저 앞에 안락사 문제 있잖아.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이런 거거든. 둘 중에 어디가 더 논란이 크겠니? 뭐가 좀 더 빡빡한 기준이야? 적용하기 뭐가 더 힘들어 보여요? 적극적 안락사가 훨씬 더 힘든 거야?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허용하자는 거니까. 근데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장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소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자니? 여기는 나는 5kg 정도 덤벨을 들 수 있다야. 5kg. 그치? 그러면 또 10kg 들 수 있니? 그건 좀 내가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할 거고, 나는 10kg짜리, 논란이 더 크다니까. 이게 무게가 더 무거운 논의 주제입니다. 나는 10kg짜리 덤벨을 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그럼 너 5kg 덤벨 들 수 있어? 당연히 5kg 들 수 있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해가죠? 그래서 일단은 맨날 이렇게 쟁점을 묻는 문제가 나거든. 쟁점을 물을 때 뭐가 쟁점이겠니? 소극적 안락사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없어? 쟁점은 둘이 논쟁하는 부분이죠. 둘 다 찬성하는 입장은 쟁점이 될 수 없어요. 쟁점은 더 빡신 기준이 쟁점입니다. 괜찮니?
여기는 이거는 X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는 거야. 병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병 입장에서 아닙니다. 생시세포 유전자 치료를 넘어 자녀 세대의 유전자 조작까지 허용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 병 입장이 이렇게 나와. 그럼 체세포 유전자 치료 되고 생시세포 유전자 치료 되고 우생화까지 돼야 되는 거야. 걔는 안 나왔지만. 그러면은 갑이랑 병의 논쟁점은 뭐겠니? 우생학을 허용하자 말자입니다. 그러면 갑을의 논쟁점은 뭐겠니? 생시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자 말자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통해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위에 거를 비문학 독해식으로 밑에 거 읽어보고 위에 거 대조해보고 밑에 거 읽어보고 위에 거 대조해보고 이럴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이 문제가 차이가 나네? 그게 쟁점이다라고 푸는 게 훨씬 빨라. 그렇죠? 병은 안 나왔고 갑을 입장은 생시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내용일 거니까 그럼 답이 3번이겠네. 답이 4번에 안 나와 있는데 3번이 맞네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훨씬 깔끔하고 정답률이 더 높아. 이거 일일이 비교하면 너네가 뇌정지 와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정지 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앞으로도 넘어갑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뒤에 나중에 단원 자연관 파트에서 모아서 할게요.